나부 여인수. 이제 오늘까지 고우가 마지막에 살던 곳이고요. 1890년 5월 17일날 여기서 1890년 이제 8월 29일날 여기서 사망할 때까지 여기서 잠깐 거의 한 110일 조금 넘게 살았던 게 뜻이고요. 바로 제 꼭대기 다락방에서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사설박물관으로 바뀌어서 1층은 식당, 2층은 이제 기념품 파는 거, 3층은 이제 상영관하고 나머지 방 하나는 고우가 살던 방을 남겨가지고 거기 의자만 딱 하나 나사로 박아가지고 딱 의자만 딱 동그라니 있는데, 고우가 살던 방은 3m, 4m 정도밖에 안 되는 진짜 작은 방이에요.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되게 작은 방이고요. 당시에 여인숙으로 쓸 때 그 여주인의 이름이 나부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주인의 이름을 성을 따가지고 나부 여인숙이라고 했고, 당시에 운영할 때 여주인이 1층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2층은 방을 2개로 만들어가지고 한 방을 임대를 하고 3층의 다락방은 3개로 나눠가지고요. 이제 제일 작은 방을 고우가 쓰고 그 옆은 똑같은 이제 네덜란드에서 온 화가가 한 명 쓰고요. 나머지 이제 제일 옆에 있는 구석방을 프랑스 사람이 썼다고 해요. 그래서 하루에 한 15프랑 정도, 지금으로 치면 한 20유로 조금 넘는 아주 값싼 여인숙 방이었는데, 그런 값싼 여인숙에서 살면서 여기서 이제 여름에 온 거잖아요. 약간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요. 그렇게 살면서 여기서 이제 70여 점에 이르는 걸작들을 많이 남겨요. 되게 이제 고우가 남긴 작품들을 돌아보면 약간 정신적으로 좀 힘들 때, 멘탈 상태가 안 좋을 때, 그리고 시련을 많이 겪을 때 걸작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남부에 아르라고 생긴 요양원을 할 때 이제 뭐 걸작도 많이 나오고, 대표적인 게 이제 별이 보이는 방, 그리고 여기서는 까마귀 나는 밀밭, 그리고 오베르의 교회, 그리고 이제 가세박사의 도전까지 걸작들이 많이 탄생을 하죠. 그래서 남부에 생내미 요양원을 살다가 도무지 못 살겠어가지고 발작도 일어나고 하니까 동생이 고심을 하다가 자기가 파리 사니까 형을 상태가 안 좋으면 빨리 가서 볼 수 있는, 형을 잘 볼 수 있는 곳에 가서 가서 볼 수 있게 가까운 곳에 살게끔 해야겠다 고민을 하다가, 파리는 좀 반값도 비싸고 형이 너무 답답해하고 그러니까 좀 전원 생활도 느끼고 작품도 그려나는 곳을 찾다가 이제 화상을 운영했잖아요. 중개상을 운영하니까 화가들하고 이제 친한 화가들이 많았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다가 여기를 딱 고르게 돼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 이제 오베르시르 우아즈가 이제 고우가 그림을 이제 혼자 터득할 당시에 굉장히 좋아라 했던 선배화가는 고비니가 여기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고비니는 여기서 오래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마을에 현상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 고비니가 살았던 집,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작업실로 쓰던 집까지 남아있고, 다만 고우는 여기서 잠깐 짧은 밖에 안 살았기 때문에 여인만 남아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형제가 나란히 붙여있는 도움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을 이 뒷길로 해서 지나가면서 건너편에 그림 보고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그 나부 여인숙 여주인을 그린 초상화인데, 처음에 이 그림을 그려다가 선물로 줬대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거절을 해버립니다. 그러고 얼마 안 있다가 죽어버렸잖아요, 고우가. 그 다음에 그림값이 천정부지로 쭉쭉쭉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은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그런 그림이 됐고요. 자, 그리고 왼쪽에 있는 다락방이 바로 고우가 살던 다락방의 일부분을 사진으로 찍어놨어요. 이 방에 들어가 보면 한쪽 벽면이 방탄유리로 지금 덮여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덮어놓은 이유가 고우의 살아생전 소원이 여기서 이제 동생한테 썼던 내용 중에, 내가 언젠가는 개인전을 여기 카페에서, 여기 여인숙 1층이 카페였기 때문에 카페에서 개인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게 마지막 자기의 바람이었어요. 그러고 얼마 안 있다가 권총 자살을 한 거였거든요. 자, 그래서 이 고우의 소원을 풀어주자라고 이제 여기 고우 사설 재단하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 있는 고우 팬들이
이 사설재단으로 기부를 하기 시작해요. 모금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약 돈이 200억 조금 넘게 모였다지만 예, 그림을 한 점 사는데도 턱없이 부족해요. 예. 왜냐면 지금 그 그림을 사고 싶어도 팔지도 않고요. 경매시장에 올라와봤자 지금 최종 낙찰가가 뭐 보통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비싸게 팔리지 더 저렴하게 팔릴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래서 네, 시장에 나오지도 않고 경매시장이. 그래서 네, 일단은 모금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우 작품 딱 한 점만이라도 네, 사서 전시를 하자. 그러면 오르세에서 빌려와서 잠깐 상설 전시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안 해줘요. 왜냐면 여기 재단의 이사장이 벨기에 사람이에요. 일단 벨기에랑 프랑스는 친하면서도 약간 앙숙인 관계고요. 그리고 벨기에로 수익을 가져가기 때문에 프랑스의 세금을 별로 많이 안 내요. 플러스 고우는 네덜란드 사람이죠. 네덜란드에서도 탐탁치 않게 여겨요. 여기에 이렇게 개인 사설 사단법인이 들어서 가지고 사설로 그 개인 박물관을 운영하면서 이제 입장료를 수익을 벌어들이는 걸 탐탁치 않게 여겨요. 그래서 그걸 못 이겨가지고 이 안에서 파는 기념품들은 있잖아요. 뭐 가이드북이나 엽서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암스테르담에 있는 반고흐 뮤지엄에서 가져온 걸 팔고 있는 걸 여기서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보면 반고흐 뮤지엄 암스테르담이라고 써있어요. 그래서 뭐지 이거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 떨어졌다. 그래서 여기는 그런 복잡 미묘한 그 삼국의 관계 때문에 제 아무리 고흐 작품을 가지고 있어도 절대 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전시를 하게 주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방탄 유리를 설치만 해놓고 도난당하지 않게 설치만 해놓고 언젠가 그날만 손꼽아 기다린다고 해요, 팬들이. 그래서 일단 지금은 상징적인 의미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 여인숙 옆을 따라서 쭉 걸어서 고우가 매일같이 여인숙을 나와서 그림을 그리기 위해 올라가던 길을 같이 따라 올라가보도록 합니다. 벨기에 사람이 어쩌다가 여기에 이렇게 집을 사가지고 박물관으로 바꾸게 됐냐면요. 이 사람이 출장차, 이 마케팅 회사 임원이었어가지고 출장차 이곳을 지나가다가 차 사고가 나요. 그래가지고 빗길에 미끄러져서 차가 고장나서 여기에 며칠 묵으면서 차를 수리하게 됐는데 그러다가 여기가 이제 고우가 살다가 죽은 곳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럼 이 사람이 묵던 라부 여인숙은 어딨지 하고 찾다가 여기를 보게 되고 근데 그때는 프랑스 정부에서도 존재를 몰랐고 네덜란드에서도 몰랐기 때문에 그냥 매물로 나와 있는 낡아 있는 허름한 주택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5억이 좀 넘는 가격에 매입을 해가지고 하나둘씩 바꾸기 시작하고 이제 레스토랑도 1층에 만들어가지고 셰프도 초빙해서 지금은 미슐랭 가이드에 올라오는 레스토랑이 됐어요. 유명세를 치르고 있고 지금은 이 박물관 때문에 연간 28만 명 이상의 방문객들이 관람객이 매년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케팅 회사 임원이다 보니까 수완이 좋아가지고요. 그렇게 바꿔서 운영을 하는데 수완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능력이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안내판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흐가 남긴 작품들을 저렇게 곳곳에 안내판을 설치해가지고 이해를 돕고 있고요. 바로 정면에 보이는 저 언덕을 작품으로 남긴 겁니다. 그래서 이 문으로 옆문으로 지금 지난 철문으로 여인숙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마을로 올라가는 길을 따라서 매일같이 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이 길을 70여 점의 작품을 남기기 위해서 매일같이 오갔던 곳이라고 합니다. 하루도 쉼없이 매일같이 그림을 그리러 나갔대요. 그냥 잠만 자고요, 안에서. 눈 뜨고 일어나면 세수만 하고 그냥 바로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집 안에 있어봤자 우울하고 좁고 고시원 쪽방처럼 정말 작기만 하니까 우울해서 방 안에선 그냥 그림만 말려놓고 나가서 이젤 메고 작품만 그렸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도비니 박물관인데 선배 화가예요. 이 사람은 되게 좀 일찍 죽어요. 1887년에 죽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흐가 1890년에 왔을 때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같이 살던 부인이 여기 이제 생존해가지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도착했을 때 그 도비니의 부인을 만나가지고 같이 차도 마시고 대화도 하고 그렇게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흐는 아카데미에 들어가서 그림을 배운 게 아니고 당시에 이제 독학으로 그림을 배운 타입이었거든요. 아카데미 들어갔더니 선배 화가들이 지시하는 대로 그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그리고 자기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고 하라고 해도 안 따르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거의 쫓겨나다시피 자기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림을 좀 체계적으로 배우고 당시에 뭐 유행 같은 걸 좀 따랐으면 유명해지지 않았겠느냐. 자기 스타일에 허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선배 화가들 뭐 도빈이도 그렇고 자기가 이제 그림을 보고 마음에 드는 화가들은 일단 따라 그리기 시작하면 따라 그리는 것부터 모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네, 스타일을 하나 둘씩 자기 걸로 네, 체득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 같은 동시대에 살았던 화가들인데도 너무 다른 그림이 나와버렸죠. 너무 앞서간 천재라고들 사람들이. 네, 그래서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 그래서 지금도 이 모네 묘는 찾아가는 사람은 별로 얘기를 못 들어봤는데 지금도 이 고흐의 묘는 365일 누군가는 와요. 전 세계에서. 일본에서도 오고 뭐 미국에서도 오고 전 세계에서 다 매일같이 개인적으로도 찾아옵니다. 보면 매일같이 그 오는 사람들이 방문객이 있다 보니까 조문객들이 그 꽃 한 송이라도 놓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전 세계 광팬들이 많아가지고 유언으로 자기가 죽은 다음에 이제 화장을 해서 나온 유골을 네, 뿌려달라고 네, 고흐 묘에다가. 그래서 가끔 이 고흐 묘 자리에 하얗게 남아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가 이렇게 네, 그게 이제 근데 고흐는 무슨 봉변이에요. 근데 고흐는 죽을 때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할 줄 알고 죽었을까요? 근데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몰랐으니까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묘지에 있는 그 묻혀져 있는 사람들 있죠. 잠들어 있는 영혼들은 하루도 지금 조용할 날이 없어요. 왜냐면 네, 고흐 때문에. 실제로 많이 싸우기도 해요. 이 묘에 그 유족들이 묘를 비석을 닦고 이제 꽃을 가려고 오는데 자꾸 관광객들이 묘자리 그 석판을 밟거나 아니면 남의 묘 예쁘게 꽃 심어놨다고 자꾸 사진 찍어대니까 솔직히 그 진짜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가지고 간간히 해프닝도 좀 일어나는 걸 올 때마다 보는 것 같아요. 간간이가 아니네. 꼭 있어요, 꼭. 네. 아니 고흐 묘만 찍어도 모르겠는데 하필 남의 묘를. 근데 그건 진짜 욕 먹어도 할 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왼쪽에 보이는 집들은 당시에 19세기에도 지어져 있던 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언덕 올라갈 때 있던 저 계단에 저기 창가 저기 하얗게 저 하얀 집 있죠? 저 집도 겉에 칠만 바꿨지 네,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오래 보존을 잘합니다 여기는. 그래서 이 리모델링 아니면 이제 보수하는 그 복원하는 기술이 여기가 이제 거의 세계 최고를 달린다고 해요. 워낙 이제 문화재로 지정된 건물들이 많다 보니까 실내 인테리어는 개보수를 자유롭게 업체를 마음대로 사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이 외부는 함부로 못해요. 네. 특히나 파리에 있는 건물들 같은 경우에 중요한 건물들은 네, 문화재로 아예 재개발조차 금지해버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차가 와가지고 건물 들이받아가지고 뭐 일부가 떨어져 나갔다. 아무나 못해요. 그럼 이제 문화재청에 등록된 문화재 복원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네, 다시 하거든요. 그럼 그 비용은 차 가는 사람이네요? 그렇죠. 이제 보험사랑 네. 갑자기 너무 그러니까 움직이면 돈이에요. 잘해야죠 뭐. 천재지변도 있어요. 가끔 뭐 벼락 맞거나 아니면은 이제 비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뭐 지붕에 기와장이 떨어져가지고 뭐 뭐가 깨진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오베르시르 우아지라는 뜻이요. 우아지 강 위에 있는 오베르 마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네, 우아지 강이 여기는 흘러요. 우아지 강은 또 나중에 흘러가다가 세느 강하고 또 만납니다. 여기는 골짜기예요, 골짜기. 그래서 조금씩 올라가다 보면 우리 오른쪽에 마을을 내려다볼 수 있게끔 네, 점점 고지대로 올라가면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쉬실 때 관광객들이 많아서
아 CCTV 있어서요? 네. 동화책에서 보는 이런. 그러니까 이렇게 열리는. 이렇게 열리는. 이게 되게 좋아요. 왜냐면 비바람 와가지고 네. 오래되긴 했는데 쓸모는 있습니다. 해바라기. 차 위에. 어머나. 점령했어. 안 움직이는. 택시 그거 같아 택시. 안녕. 안 봐? 점령했어. 허리 좀 굽다. 많이 잘 살지.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이 라인 잘 사는 라인인가 봐. 저희는 저 앞에 계단이 있는데 올라가면 바로 그 오르세 미술관에 있는 그 오베르 교회 작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배경이에요. 지금도 그 똑같이 있습니다. 성당. 지금도 뭐 결혼식하고 네, 미사 드리는 성당입니다. 안 믿기는 건 여기도 수도권이라는 게 안 믿기지 않으세요? 여기도 수도권이에요. 일드 프랑스. 네, 여기도 일드 프랑스. 여긴 뒷면이고 이제 네. 아 여기가 앞쪽이고 이제 뒤로 돌아가서 보도록 할게요. 아, 이게 그 그림이구나. 보니까 알겠다. 네. 에, 안내판 보시면 확실히 아실 거예요. 아니 뭐, 딱 봐도 아시겠죠? 전시 안 돼 있어도 그냥 책에서 많이 보잖아요. 네. 예. 그쪽에 쓰여 있습니다. 좀 노란 색깔인데 사실 그 그림 자체는. 좀 노랗죠 이렇게. 이 작품 보셨던 거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우가 작품 남겼던데 확인해 거예요. 딱
이 각도구만. 고후 여기 있었겠구만.